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김주영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품목을 수출 제한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초기엔 혼란이 있었지만 정부의 소부장 지원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은 탈일본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소부장 산업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에선 국내 최초로 고청정 배관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아스플로 강두홍 대표 모시고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스플로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스플로는 그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제조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각종 가스의 부품들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아시다시피 초미세 공정이면서 상당히 그 청정성을 요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또한 굉장히 고청정성이면서 내식성이고 그리고 초정밀해야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외에서 이제 수입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저희 아스플로가 이 부분을 이제 국산화해서 반도체 제조사와 각종 장비 회사에 잘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 이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약세인 상황인데 상장 이후 지금까지의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IPO를 한다는 게 굉장한 꿈이고 네. 또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어떤 굉장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작년 10월에 이렇게 IPO를 성공하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굉장한 보상을 받았다는 기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회사가 굉장히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재탄생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장비사에 이제 신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삼고자 IPO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사들의 특징이 보면은 국내 장비사보다는 글로벌 대형 장비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거래한 지가 벌써 17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부품을 채용해주지 않는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IPO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된 실적,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장이 되어서 스탁 시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뢰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로 고청정 배관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 반도체 시장에서 그 어떤 부품을 이제 채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미세 공정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정밀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부품 소재를 채택해야 한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의 네.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고 그 품질이 완성됐다고 해서 그 네. 부분이 채택되어진다든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부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그 부품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퀄리파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한 네. 시간을 요하고 그리고 많은 실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들이 이런 부분을 채택하는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될 만한 것이 그런 초미세 공정에 부품이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네. 그런 공정 자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수율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소재를
국산화한다든지 이런 공정에 적용시키는 부분은 그러한 굉장한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적도 잘 갖춰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도 잘하면서 회사를 잘 유지하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스플로의 반도체 배관 부품 수입 대체 효과가 1조 원에 이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부품군 중에서 이제 튜브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네. 이제 2002년도에 저희가 산자부 개발 과제 23억을 유치해서 약 한 3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잘 성공했고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제 퀄리파이 과정을 잘 끝내고 그로부터 약 한 13년간에 걸쳐서 거래를 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는 그게 이제 인정이 돼서 이제 산업 포장을 이제 수운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튜브라는 품목군에서 그 고청정성과 이제 세미 스펙을 만족하는 그 정도의 그 미국, 일본 제품과 비교해서도 비교 우위에 있는 품질 확보를 했고 그런 기술 개발하는 과정이 좀 지난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국가 과제를 통해서 국가에서 이런 지원 자금을 잘 받아서 성공을 했고 특히나 이 과정은 23억을 투자를 해서 국가 경쟁력 1조 원을 달성했다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사례라서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그리고 대외 수입 의존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품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스플로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스플로가 생산하는 주요 품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플로는 이제 그 반도체 제조용 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모든 배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그 라인을 구성하는 튜브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튜브를 분기시키거나 이어주는 피팅류. 네. 그리고 이제 가스를 공급하고 차단시키는 밸브류. 그리고 모든 압력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류.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나노 파티클을 거르는 금속 분말을 이용한 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모든 부품들을 일괄 생산 체제로 해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모든 부품들을 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모듈화하는 그런 사업까지를 약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품들을 아스플로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퀄리파이가 되고 이 부분이 전부 사용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어떤 회사와도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존 중소구경 시공 부품에 집중돼 있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반도체 가스 공급 부품 시장은 약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시공 시장이라는 부분하고 장비 시장 그리고 모듈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공 시장이라고 하면 반도체 팹을 이렇게 그 짓게 되면 그 팹 내에 이렇게 쭉 깔리게 되는 그 라인을 시공 시장으로 할 수 있고요. 네. 장비 시장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공정 장비 및 어떤 유틸리티 장비까지를 아우르는 부분을 장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시장의 모든 부분들을 부품들이 아니라 모듈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모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현재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 시장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비 시장과 모듈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시공시장 같은 경우에가 1이라고 하면 네. 장비 시장과 모듈 시장이 각각 10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공시장이 약 한 1조 정도의 시장이라면 네. 장비 시장과 모듈 시장이 약 한 10조와 10조 이 정도의 그 시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스플로가 시공 시장을 잘 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그간 한 19년 가까이 거래를 했음에도 네. 이 장비 시장과 모듈 시장이 이렇게 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장비 시장과 모듈 시장은 시공 시장보다 좀 더 이제 기술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R&D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스플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장비 시장과 모듈 시장에 이제 진출한 만큼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그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기로 확정하면서 아스플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인연이 있나요? 그 세계적인 글로벌 장비사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 R&D 센터나 그리고 네. 그 팹들을 이제 많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요구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소재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장비사들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죠. 특히나 글로벌 장비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거는 네. 회사가 많이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쁜 일이고요. 특히나 아스플로는 그간 굉장한 노력을 해서 근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어떤 퀄리파이 작업이라든지 등록 작업을 통해서 글로벌 A사, L사, T사에 등록이 이제 마무리되었거나 이제 네. 마무리되어서 이제 오다를 받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글로벌 장비사들이 국내에 R&D 센터나 그런 팹을 짓는다는 것은 더욱더 그 회사의 이런 발전의 가속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으로 바이오 공정에도 진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용되는 이런 가스 배관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바이오 공장이나 바이오 이런 장비에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틀려서 약간의 다큐멘트라든지 관리 포인트가 틀리긴 합니다만 네. 반도체 제조용 부품보다 바이오 쪽이 기술적으로는 동등하거나 열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그 아스플로 브랜드가 그 바이오 쪽에도 이제 등록이 되었고 이제 퀄리파이가 돼서 이제 납품 실적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적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요즘에 뭐 수소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저희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네.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 그리고 모듈 시장에 더 큰 어떤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네. 그리고 조직들을 다시 구성해서 바이오와 수소 시장에는 이제 접근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2, 3년 정도는 이제 장비 시장과 이런 그 모듈 시장을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시장 점유율을 조금 확대한 다음에 바이오 시장 그리고 수소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모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스플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는 업력만 20여 년이 넘는 기업이죠. 처음에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 2000년 5월 1일에 그 네. 아스플로를 창업을 했는데요. 물론 그때 뭐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창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쪽 배관 부품 시장에 이쪽 부분에 이제 한국의 최초의 엔지니어로서 일본과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술을 도입했고,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그 납품까지 한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최초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IMF로 인해서 그때 회사가 약간 도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묻히게 될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저는 뭐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뭐 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했던 그 경험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였죠. 그때는 이제 그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벤처 창업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IT 업계 쪽에 벤처 창업 붐이 굉장히 일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가에서 그런 벤처 창업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조 기반의 기업이긴 했지만, 제가 일단 기관에 제가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레포트들을 잘 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 이제 그 창업 자금을 받고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국가 기술 개발 과제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지원을 해서 네. 또 기술 개발 자금을 유치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제 등록을 하고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는 뭐 그런 선순환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술 기반의 회사인데요. 네. 일단은 뭐 창업 자금도 없이 약간은 좀 무모하게 도전했던 뭐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뭐 현재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산업기술 혁신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회사가 그 R&D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런 국산화 부품 소재를 그 개발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일단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회사가 감당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아스플로는 근 한 20년 이상을 국가 개발 과제에 도전을 했고, 그런 자금을 유치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잘 개발을 하고 네. 이제 그 사업화를 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을 계속해서 가져왔는데요. 특히나 작년에는 으뜸 기업이라는 과제에서 약 한 120억 정도를 유치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자부 전략 과제에서 약 한 70억 정도를 유치하는 대형 과제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30억 이상의 개발 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지요. 그렇지만 전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23억을 가지고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의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선순환을 이뤘는데, 이번도 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잘 개발을 하고 이제 사업화를 하고 이제 이런 그 수입 대체를 많이 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아스플로가 오히려 일본으로 부품을 역수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얼마 전에 약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일본에 이제 그 오히려 역수출을 하는 품목이 처음에 생겼고요. 그 다음부터 네.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 제품을 절대로 신뢰하고 외국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특히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진출했다가 철수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나라죠. 특히나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너무너무 이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택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 과제 중에서 이제 소부장 과제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필터를 개발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본 부품 소재 시장에 이제 채택이 되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일본의 T사 굉장히 좀 그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기에 채택이 돼서 2년 전부터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약 그 품목 외에도 약 3개 품목이 더 채택이 돼서 올해 그 부분만 약 한 100억 가까이 수출이 되는 그런 쾌거를 달성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일본 부품 소재 시장에 그 아스플로 브랜드가 이제 먹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플로의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아스플로는 이제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이제 부품 소재를 하는 기업 그리고 그 대표자의 어떤 자세는 좀 다른데요. 네. 일반 무역이나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네. 아니면 이런 장비를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품 소재를 하는 기업의 대표나 그걸 하는 사람들 같은 좀 소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진한하게 퀄리파이를 해야 되고 발전시키고 그 부분을 시장에 적용시키고 계속해서 또 R&D를 하고 이런 네. 어떤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부품 소재 시장이 굉장히 장벽이 높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보호가 되는 굉장히 좀 단단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스플로는 그 부분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상장 자체가 이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신뢰를 쌓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졌듯이 아스플로는 계속해서 이제 R&D를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세계 탑 티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쪽 시장에서 탑 티어들은 미국과 일본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탑 티어들이 수천억에서 1조, 2조의 매출을 하는 굉장한 브랜드들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그 시장에서 어깨를 같이 겨누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한 만큼 그 탑 티어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아스플로가 가진 비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투입 예산을 올해보다 7% 이상 늘린다고 밝혔죠. 한국 경제의 주요 축을 맡고 있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핵심 기업, 아스플로가 보여줄 성장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동 대표님 고맙습니다.